그러니까 마크롱이 왜 윤석열을 만났을까 오늘 또 이 얘기도 나눠보자고 했었는데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미국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 나토를 계속 끌어들이려 하는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 국가들을 나토에 끌어들여서 북중러 위협에 같이 맞서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행보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 피치블랙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작년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함께 독일, 일본 연합훈련을 벌였는데 전범국가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연합훈련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제국을 만들었던 그 국가가 아시아에서의 자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쌍용훈련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북한을 점령하고 이런 성격의 훈련이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에 영국의 코모도 부대인가요? 해병대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프랑스 호위함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 프랑스 사람이 같이 올라서는 모양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5월 달에는 독일의 총리가 와가지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계속 한국으로 오는 모양새. 폴란드 부총리가 화력경멸 훈련 참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이 군사 동맹을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의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눴던 얘기들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공동 대응하자,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나토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입이나 이런 거는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개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러시아와 유럽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시아에 그건 피하고 영향을 싶은 거죠.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또 중국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프랑스가 중국과는 되게 잘 지내고 싶어해요. 아, 그쵸? 왜냐하면 그게 자기 국익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크롱이 방중도 하고 막 갑자기 미국을 향해서 막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건드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건드냐? 한반도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사안에서 미국과 적당히 발을 맞추고 윤석열을 돌격대로 쓰는 데서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미국의 패권 전략에도 동참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6월달 얼마 전이네요.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항공모함 동원해서 하는 해상자위대 훈련인가요?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네. 그래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자국의 이익이 사활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전략에는 동참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돌격대라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올 피해가 적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랑 미국에게도 다 버림을 받을 위기예요. 네. 바이든이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좀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자고 이런 거를 나토 사무총장이랑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실제 엊그제인가요? 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는 7월에 가입 논의를 시켜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7월에 열리는 회의에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를 이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이 그 안건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썩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네, 왜냐면 바이든이 노 했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인 게 올해 4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라고?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분명히 말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위치는 유럽 대서양 가족에 속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있을 합당할 위치는 나토다. 뭐예요? 자기가 나토 가입시켜주겠다고 젤렌스키한테 직접 가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젤렌스키는 진짜 당했네. 당해서 얼마나 굳건하게 믿었겠어요. 나토에서 전쟁하면은 자기를 지원하고 자기 나토 소속 국가로 쳐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 다 등 돌리고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단물을 쪽쪽 빨아먹히고 버림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처지를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이끄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 고조시키고 긴장 고조시키고 그래서 무기를 팔아먹고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해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단물은 최대한 빼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전쟁을 끝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이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러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한반도 정책에서도 미국이 이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윤석열 때문에 미국에게 단물 쪽쪽 빨아먹히고 전쟁의 어떤 포화 속에 놓이게 되는 꼴을 감내해야 할 것인가. 좀 그 길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행보들을 저희가 매주 그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데 매주 다룰 만한 새로운 소재들이,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지금 외교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전환하는 시기 같거든요.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원래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에는 힘이 자꾸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방향을 돌려 세우는데 가고 싶은 길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왕의 길은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수습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같습니다. 모양새. 수습.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정상화하겠다. 교류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신냉전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의 제도 변화 추구하지 않겠다.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반중국 행동하지 않겠다.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충돌 의사 없다, 중국과. 이 정도면은 그냥 항복 선언이죠. 네. 동맹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중국에게 항복 문서를 들고 블링컨이 찾아갔다. 사실 이 국면이 긴장이 고조됐던 것도 정찰 풍선 문제 삼으면서 냉각시켰던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네. 근데 미국이 먼저 납작 엎드려서 찾아갔고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딱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밑으로 블링컨과 그 외의 관료들 같이 앉히는 모양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구도인데 네.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빌 게이츠를 독대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은 사실 빌 게이츠는 그냥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인인데 그 사람도 독대를 해주는데 바이든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 미 국무부 이 고위 관료를 독대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특히 하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거는 상당히 중국이 강하게 나간 것이다. 지금 정상회담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윤석열과 플러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떤 멘붕에 빠질지.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관리 통제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미국이 블링컨 방중 직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막 중국 대사 초치하고 난리 났을 네네. 때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중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빙 모드로 가고 있는데 너네 초치지 말아라고 경고를 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동아태 차관보가 장호진 외교 차관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이유가 블링컨 방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적당히 나대라. 지금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발을 맞춰봐. 이 단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이 봤을 때는 중국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산주의 태풍? 막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했던 보고 못된 있는데 나라.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이런 모드로 간다고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사실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풀려가는 데서 저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어떤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다. 네, 지금 흐름이면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게 일본의 움직임이에요. 국익 관점에 따른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걸 먼저 얘기했고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 세 번째가 러시아와 경제 등의 국익 관점에서 협력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다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다. 세계 근데 국면. 이 국면에서 사실 핵심적인 외교적 키를 갖고 있는 건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일본과 회담을 하겠다라든지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 외교 전쟁 안에 정말 꼬붕으로 쓰이다가 갑자기 버려지는 당하는 겁니다. 거죠. 대만 꼴이 되는 거예요. 수습을 못해요 이거를. 그럼 유일하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밖에 없어 지금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북한과 굳이 적대와 대결로 갑니까? 같은 한 민족이니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외교를 함께 해나가고 함께 새로운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왜 팽당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질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외교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외교 정리를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연출팀에서 의견을 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전 세계의 정상들한테 편지를 보내자는 거야.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뭐라고 보내는 거냐면 윤석열이랑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라. 어차피 퇴진당해서 그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제1야당 대표나 아니면 촛불행동이랑 연락을 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전하겠다. 윤석열이랑 회담해봤자 어차피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효될 거예요. 국민들 다 무효시킬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괜찮죠? 약간 윤석열이 찍는 외교 문서는 다 부도 어음이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좋죠.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세계 같습니다. 정상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버리시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도 그럴 거 할 거니까. 그런데 정말 한국이랑 앞으로 외교 관계를 이어가실 거라면 윤석열이랑만 회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재명 당대표 그 싱하오밍 대사가 만난 게 사실 그런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퇴진 이후를 중국이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 얘기도 블링컨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인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미중 양국군 간 소통을 재개하자고 미국 측에서 계속 제시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재밌어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군함 그 치킨 게임 했던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군함이 미친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초근접 항행을 했는데 중국은 틀지 않고 미국은 피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소통 라인을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블링컨 장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 백악관 이 중국 대만 문제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반드시 군 통신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절박해 보여.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대결을 실제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있다. 이건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무인기 리퍼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죽음의 암살자인가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거와 이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네. 미국이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네, 통로를 얘기했었죠. 네, 통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약속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리샹푸 국방부장 제재를 미국이 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방부장을 제재했다고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장. 장관을? 네, 국방부장이네요. 네. 근데 이것을 제재 해제할 거를 미국이 검토 중이래요. 네. 네. 개인을 제재하는 것도 웃기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제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을 제재하지 했던 거를 해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 뭐 비용 나머지 치르고 이랬는데 이런 기류랑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자기와 직접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북한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보니까 2021년부터 중국에 12차례 이상 국방 분야 회담을 요청했는데 네. 모두 중국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이 현재 그 우위를 누가 점하고 있는가.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에게 더 압도적인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군사 충돌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진짜 두려워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또 찾아보니까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이 블링컨 장관 떠나고 나서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위협을 중국은 했다. 무서울 게 없구만요. 네, 지금 뭐 거칠을 게 없다. 우리는 이 대만 바다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만 독립. 얼마 전에 미 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서 한미 연합 특수작전 펼칠 거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미난 뉴스가 있어요. 한미 연합 특수전에 잠수함이 동원될 것처럼 했었는데 막상 기사를 보니까 부산항에서 잠수함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실기동 훈련이나 이런 거에 전혀 동원되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미국이 안 들여보낼 수는 없고 윤석열이나 이런 극우 세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계속 보내긴 해야 되는데 실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요새는 진짜 세계 정세 보는 재미에 살아요. 너무 그 혼돈의 세계 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그 시기거든요. 정말 네.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큰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을 어떤 디딤돌 삼아서 역사는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크게 진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거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퇴진 이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넘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